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내 편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우리는 때때로 착각에 빠집니다. 함께 웃고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오래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믿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때가 찾아옵니다.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났던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혹은 정말 축하받아야 할 때,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던 기억 말이죠. 그때 그 사람을 조금만 더 제대로 봤더라면 하는 후회를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진짜 내 사람을 가려내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함께 알아보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로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마음, 결코 숨길 수 없는 본심을 함께 꿰뚫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마음 깊이 남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간은 바로 내가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누가 내 곁을 지켜주는지 자세히 보세요. 진정한 친구는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나의 민낯을 보았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 말없이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는 친구, 진심으로 나의 상황에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봐주는 사람. 내가 가장 힘들 때 보이는 그 태도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됩니다. 가짜 친구들은 내가 잘 나갈 때는 언제든 옆에 있습니다. 파티가 열리면 가장 먼저 와서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죠? 하지만 정작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슬그머니 사라지거나 핑계를 대며 거리를 둡니다. 연락이 뜸해지거나 나의 힘든 이야기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진정한 친구는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든 순간에도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밀어 줍니다. 때로는 조용히 옆에 앉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내가 가장 약할 때도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의 실패나 약점을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나요?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먼저 찾아주고 진심으로 내 마음을 헤아려 주던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등대처럼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줍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고 나면 그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진짜 내 사람을 가려내는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두 번째 순간은 바로 나의 성공 앞에서입니다.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을 찾으세요. 성공은 때때로 우정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되곤 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빛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진짜 친구는 나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함께 축하해 줍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묻어납니다. 질투나 시샘의 그림자 없이 나의 성취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북돋아 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줍니다. 그들은 나의 성공을 통해 자신 또한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함께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은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가짜 친구들은 나의 성공 앞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은근히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면서도 그들의 표정이나 눈빛에서는 알 수 없는 질투심이 읽히기도 하죠. 때로는 나의 성과를 애써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공과 비교하며 나의 빛을 바래게 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는 동정하는 척하지만 내가 성공했을 때는 마음속 깊이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기보다는 자신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나 어떻게든 나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숨겨진 경쟁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시기심과 비교 의식이 내가 잘 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고개를 드는 것이죠. 프랑스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불행에는 쉽게 연민을 느끼지만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일은 드물다. 이 말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친구를 판별하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진짜 내 사람은 내가 빛날 때 함께 빛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의 성공을 통해 자신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믿으며 진심으로 나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공 소식에 누가 가장 환하게 웃어주었나요? 누가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었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삶에서 빛나는 존재, 진짜 내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 사람을 가려내는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세 번째 순간은 바로 나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분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그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약점과 감추고 싶은 상처, 꺼내기 싫은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아픔 하나쯤은 다 품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그 약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의 상처를 결코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뼈아픈 진실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약점을 넓은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기 삼아 나를 조종하려 하거나 심지어는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넌 원래 그 부분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넌 늘 실패하는 거야와 같은 날카로운 말들로 나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아픔을 드러내 보여준 상처를 조롱거리로 삼거나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협상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 심지어 아무렇지 않게 내 약점을 다른 사람 앞에서 들춰내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가장 연약했던 순간에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약하게 만들었던 존재였다는 것을요. 심리학 연구팀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약점 노출과 심리적인 배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서로에게 솔직하게 약점을 털어놓은 뒤 시간이 지나며 관계 변화를 추적했더니 약점을 공유한 후 관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무려 53%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거나 심리적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결론 내렸습니다. 진짜 신뢰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을 때 증명된다. 프랑스의 철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타인의 약점을 감싸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 나의 약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흉터로 만들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사람입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힘들었던 이야기, 가장 아픈 기억을 털어놨던 그 사람. 그 사람은 나를 더 단단하게 해주었나요? 아니면 나를 약하게 만들었나요? 내가 힘들 때 그것을 무기 삼아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처음부터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픔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상처 위에 조용히 손을 얹어주며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편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알아도 결코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이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선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내 사람을 가려내는 세 번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네 번째 순간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농담이라며 웃자고 한 말이라며 가볍게 내 체면을 짓밟는 사람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명이 모인 자리, 지인들이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가장 믿었던 친구가 가볍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얘 원래 좀 둔하잖아. 야, 그걸 또 몰랐어? 모두가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 파묻힌 그 순간, 나만 조용히 식어갔습니다. 처음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나 혼자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깎이고, 조금씩 가벼워지고, 조금씩 무시당하는 분위기. 그 짧은 농담 한마디가 나의 평판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겁니다. 심리학 연구팀은 사회적 맥락 속 조롱과 인간관계 신뢰도 변화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친구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가벼운 농담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의 신뢰도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농담 한 번으로 대상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 41% 하락했습니다. 특히 조롱성 농담을 던진 사람조차 나는 장난이었어라고 해명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대상을 낮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비공식적 신뢰 붕괴라고 부릅니다. 즉, 웃으면서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프랑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침묵 속에서도 상대를 지키는 것이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을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가벼워도, 아무리 웃음이 필요한 순간이어도 그 사람은 당신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장점을 부각시켜주거나 당신을 칭찬함으로써 당신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약점을 농담처럼 꺼냈던 사람, 나를 웃음거리로 삼았던 사람. 그 순간 당신의 가치는 그 자리에서 깎였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쉽게 농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웃을 때 당신을 높여주는 사람, 당신이 실수했을 때 당신을 감싸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다른 사람 앞에서의 태도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조용히 나를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만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존중하고 나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며 나의 평판을 지켜줍니다. 이들이 바로 나의 사회적 자산을 보호해주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 사람을 가려내는 네 번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순간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가 나를 지켜주는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쉽게 변합니다. 특히 내가 없는 자리, 그곳에서야말로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한때는 나를 아끼던 사람들,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선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걔 요즘 좀 이상해졌대. 너 몰랐어? 옛날부터 그랬대. 내가 없는 곳에서 내 이름을 가볍게 올려놓고 가볍게 깎아내리는 말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에서는 쓰라림이 번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 하나 나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조용히 나를 지켜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그 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쉽게 말할 거면 난 그 이야기 안 들을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리는 것 같던 순간 누군가 내 등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숨 쉴 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심리학 연구팀은 부재중 평가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친한 친구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그 친구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도록 유도했고, 다른 그룹은 친구의 단점과 뒷이야기를 주제로 삼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단점을 이야기하는 그룹은 무려 78%가 실제 친구에 대한 감정이 나빠졌습니다. 심지어 단지 흥미삼아 했던 부정적인 대화가 현실의 신뢰도까지 깎아먹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심리적 동조 오염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남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본인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진짜 내 가치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친구란 부재 중에도 나를 변호하는 사람이다. 내가 없는 곳에서 남들이 나를 흉볼 때 가볍게 웃어넘기지 않고 조용히 막아주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내 편입니다. 당장 곁에서 웃어주는 사람보다 내가 없는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명예와 신뢰를 지켜주는 진정한 수호자입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모르는 사이 내 뒷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 누가 내 편을 들어줬을까요? 나도 모르게 당신을 지켜준 사람, 그 사람이 당신 인생 최고의 인연입니다. 말로만 다짐하는 사람 말고 조용히 행동으로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당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의 사회생활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당신이 더욱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 사람을 가려내는 5번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6번째 순간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입니다. 나의 잘못을 꾸짖되 나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진정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뒤에서 험담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가와 따끔한 조언을 해줍니다. 그들의 충고는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비난하기보다는 방패가 되어주며 나를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가짜 친구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난하거나 나의 실패를 기회 삼아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들은 나의 실수로 인해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끼거나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 나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는 옆에 있지만 내가 어려워지거나 실수를 하면 언제든 나를 등지고 떠나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친구의 조언은 때로는 듣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는 나를 위한 깊은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솔직하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직설적으로 충고해 주지만 절대 나를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친구는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지하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삶의 지혜를 더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 내 사람을 가려내는 6번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기준으로 인연을 남기고 떠나보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누가 진짜인지를 알아보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흔들림 없이 곁을 지킬 사람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내 삶을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진짜 인연을 다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시절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곁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연이 평생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절을 함께하기 위해 우리 삶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 시절이 지나면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했던 동료, 홀로 버텨야 했던 고독한 시간을 함께 나눴던 사람. 그때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었던 소중한 인연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내가 성장하고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자 더 이상 같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억지로 과거를 되살리려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옛날 같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할수록 당신만 초라해지고 마음의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인연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봄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 가을까지 그대로 남아있지 않듯 필요할 때 찾아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인연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사람도 변합니다. 붙잡지 마세요. 애써 매달리지 마세요. 떠나는 인연을 슬퍼하지 마세요. 프랑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떠나는 자를 원망하지 말고 떠난 자리를 채우려 하지 말라. 그는 인연은 채워야 할 빈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채워졌던 축복이었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나를 버린 사람이라고 여기는 순간 당신은 과거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으로도 고마웠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때가 되어 사라지는 인연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길을 걸을 때는 몰랐던 거리감, 서로의 다름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삶의 일부였지 내 인생 전체는 아니었구나. 슬퍼도 괜찮습니다. 허전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시절 인연은 당신의 과거를 밝혀준 등불이었지만 당신의 미래를 함께 걷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남아줄 사람에게 더 많은 온기와 사랑을 나누세요. 그것이 성장한 어른이 인연을 대하는 현명하고 성숙한 방법입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지혜는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바로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이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묻습니다. 왜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없을까? 왜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만 있을까? 하지만 질문을 거꾸로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뿜어내는 에너지, 내가 가진 태도, 내가 선택하는 말과 행동이 곧 내 곁에 머무는 사람들을 결정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상대를 찾고 상대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며 받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는 건 망설였다면
그런 나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 머물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인연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스스로 좋은 인연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운명을 탓하지 마세요. 세상이 차갑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따뜻해지면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계를 보고 싶다면 그 세계를 너 자신 안에 먼저 만들어라. 좋은 사람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심을 다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지키며 상대방의 약점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줄 알고 곁에 있을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다 해줬는데 왜 배신당했을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상대방의 반응과 무관한 일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로 한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마냥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기를 막연히 바라기만 하지 말고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세상은 반드시 당신과 비슷한 좋은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보내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가끔은 실망할지라도, 진심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에는 진정으로 당신을 알아보고 함께할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충실하고 내면의 빛을 키워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이는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당신을 둘러싼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좋은 에너지를 발산할 때 그 에너지는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충실한 시간을 가지세요. 관계에 지치고 실망했다면 잠시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관계가 자신에게 필요한지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홀로 조용한 여행을 떠나는 등 자신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치유하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신이 단단하고 행복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이 다 소중한 인연은 아닙니다. 깊이 발전시켜야 할 진정한 인연과 그저 스쳐 지나가야 할 가벼운 만남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선택하는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내면을 채우는 시간은 겉으로 보이는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은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진짜 내 사람을 알아보고 나 스스로도 진정한 좋은 사람이 되어 당신의 삶을 의미 있는 관계로 가득 채워나가세요. 당신의 인간관계가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기를 바랍니다.